얼마 전에 액티언 출시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날 차에도 집중했지만 사실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숫자 데이터였습니다. 본계약 대수를 당당하게 공개하더라고요. 우선 사전 예약 대수는 58,000대를 돌파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바로 본계약 대수는 13,000대를 돌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사전 예약이 아닌 본계약 대수를 강조하는 건 또 이례적인데, 그랑 콜레오스와 더불어서 커피 쿠폰 때문에 사전 예약 대수가 높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랑 콜레오스는 뭐라고 했나요? 사전 예약이랑 본계약 대수를 합쳐서 누적 계약 대수 12,000대 이런 식으로 알려졌고, 이마저도 본계약 대수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았고, 가장 최근에 공개된 사전 예약 대수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본계약 대수는 3,000대에서 4,000대 수준일 걸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댓글에서는 액티언이 사전 예약은 커피 쿠폰 받으려고 한 거라 허술하는 주장이 많았고, 그래서 본계약 대수도 폭망할 거라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예측해드린 대로 본계약 대수도 액티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걸 마냥 그랑 콜레오스를 비판할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액티언 출시 행사에서 취재한 내용을 살짝 가미해서 그랑 콜레오스는 요즘 행사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액티언은 저희 스포일러 팀한테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차입니다. 우선 본계약 대수가 출시 행사일 기준으로 13,000대를 도입했다는 건 뭔가요? 미디어 행사 영상과 시승기 영상이 줄줄이 쏟아진다면 더 많이 늘어날 거란 소리죠. 이미 이 영상이 나가기 전에 모든 영상이 풀렸기 때문에 본계약 대수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즉 13,000대 돌파라는 숫자가 본격적인 마케팅 전에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KGM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선 액티언 출시 전부터 꾸준히 문제 개선 관련 제안을 해왔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었는데, 이런 게 모두 반영되어 처음으로 출시된 차고, 이런 형태로 출시된 사례 중엔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가 쌍용차까지 통틀어서 역대급 출시 성적이 나왔다는 거죠. 여담이지만 저희가 토레스 페이스리프트를 타면서 지적했던 문제 관련 영상들이 나간 뒤로 KGM 내부적으로 정말 많은 회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런 과정 끝에 액티언의 개선 사항들이 반영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액티언은 특히 애정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뭐 데이터나 성적 같은 걸 억지로 좋게 해석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 된 데이터들이 실제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좋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저희가 잘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나오는 피드백 같은 걸 얼마나 어떻게 잘 반영하느냐가 회사의 운명을 중요하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인 거고, 이걸 KGM이 실제로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 하나란 거죠. KGM이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이 개선됐고 어떤 게 어떻게 바뀌어 나왔는지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이걸 봐주시면 되고요.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예비 차주들이 기대했던 내지는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와줬다는 게 한 줄 평이었습니다. 스티어링 휠 물리 버튼은 신의 한 수였고요. KGM도 실제로 출시 행사 브리핑에서 이런 게 개선됐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디스플레이 UI UX는 아예 업그레이드 됐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액티언이 출시 전부터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차 자체는 크게 논란이 없었지만 미디어 쪽 논란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영업사원들이 가격표와 같은 걸 회사가 공식적으로 공개하기도 전에 내부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에 유출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나 기자들이 엠바고 이슈도 한 번에 몰려오듯 터져서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소비자들이 접하는 마케팅상 문제,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안 좋게 보이거나 100만큼 이슈가 되어야 하는 게 30밖에 이슈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다고 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KGM 내부적으로도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많이 쌓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번 액티언은 상품성이 마케팅을 이겨버린 케이스가 된 거죠. 전체적으로 호흡이 좋았던 겁니다. 출시 전에는 마케팅 자료를 통해 어떠한 게 개선될 필요가 있고 어떤 게 어떻게 개선될 거고, 그래서 기대해도 좋다는 걸 충분히 어필했고요. 사전 예약 대수와 같은 마케팅 데이터가 이 기대치를 간접적으로 증명했고, 추후 공개된 차의 상품성은 이걸 직접적으로 증명해서 본계약 대수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KGM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보고요. 이제는 그랑 콜레오스가 본격적으로 심판대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숫자 데이터에서는 시작부터 밀렸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럼에도 그랑 콜레오스 지지층에선 액티언은 커피 쿠폰 때문에 기록한 사전 예약 대수라는 태클이 있었고, 결국은 이번 액티언 본계약 대수가 공개되면서 그랑 콜레오스의 숫자 데이터는 실제로도 밀렸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죠. 저는 KGM이 이것도 어느 정도 노리고 본계약 대수를 공개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전 예약 대수를 강조하면서 공개하는 건 봤어도 본계약 대수를 이렇게 대놓고 공개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뭐다? 과연 그랑 콜레오스는 상품성기 마케팅을 이길 수 있냐?
이런 거겠죠.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데이터나 마케팅 방향성은 그러기가 매우 힘들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건 뭐냐? 사실상 르노는 지금 마케팅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수준인 게 맞습니다. 왜? 그렇게 좋던 반응이 그 사태 이후로 완전히 꺾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결국 지금 르노한테 마지막으로 남은 건 액티언처럼 상품성이 마케팅을 이길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또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액티언이 마케팅이 뒤처졌냐? 그런 건 또 아니란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계약 대수가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기대치를 제대로 끌어올려줬고, 이건 마케팅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결과라는 걸 놓쳐선 안 됩니다. 그럼 콜리오스는 그 사태 이후로도 마케팅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계약 대수도 누적 계약 대수라고 표현하면서 본계약 대수와 사전 예약 대수를 포함해서 발표한 것도 고심 끝에 나온 방향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숫자를 가장 크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준으로 어려운 계산법이 아니잖아요. 누적 계약 대수가 12,000대 정도라면서요. 그럼 콜리오스 1호차가 생산될 당시 사전 예약 대수가 8,000대를 돌파했다고 하니 본계약 대수는 4,000대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댓글에서는 뭐라고도 하냐, 야, 르노 계산법이면 액티언은 누적 계약 대수가 7만대 초대박이네, 이런 지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모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르노가 다음 주쯤 있을 출시 행사에 엄청나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르노도 아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란 걸요. 어느 정도냐면 부산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항공편과 기차편, 심지어는 숙박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보통 해외 브랜드가 해외에서 글로벌 행사를 할 때나 이 정도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 마지막 카드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다음 주에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이때도 과연 사전 예약 대수와 본 계약 대수를 합산해서 누적 계약 대수가 이만큼이나 나왔습니다. 그럼 콜리오스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지 아니면 당당하게 액티언처럼 본 계약 대수를 따로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출시 행사에서도 추구하는 방향이 꽤 다른 상태인 건 맞죠. 르노는 지금 역대급으로 힘을 주고 있고요. KGM은 의외로 힘을 많이 뺐습니다. 르노가 항공편에 숙박까지 제공하는 것과 달리 KGM은 별도로 행사 장소를 빌려서 하지도 않았고요. 평택 공장에 있는 디자인 센터에서 비교적 간결하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론 화려한 행사보다 차의 상품성을 더 어필하고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두 차를 계속해서 비교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출시 시기도 겨우 일주일 차이고 액티언 크기 재현을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스포티지와 소렌토 중간에 위치하면서 전폭은 오히려 소렌토보다 큰 차거든요. 그리고 마침 그랑 콜리오스와 액티언은 타기 태해하는 소비층도 비슷하고 여러모로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르노가 마지막으로 걸어야 할 건 상품성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바라는 건 상품성으로 진짜 기적적으로 일어서는 거고요. 그래서 본계약 대수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량도 잘 나와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벤츠 화재 사태로 지리 자동차와 파라시스 배터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죠. 지리 자동차의 자회사인 지리 테크놀로지가 파라시스 배터리와 합작사를 만든 바 있고, 이 합작사의 지분을 지리 쪽에서 65%나 가지고 있고, 파라시스 배터리를 지리 자동차가 얼마나 공급받아야 하고 이런 조건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필 그랑 콜리오스도 지리 자동차와 합작해서 만든 차라서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루머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루머 같은 게 출시 이후 판매량에 영향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잘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